입시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서 우리 예비고3 학생들을 위한 뼈 때리는 조언이란 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반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반쯤은 누구 잘못이냐면 저를 포함한 어른들, 특히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과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이 한 반쯤 섞여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막 복잡하게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죠? 그건 정책 결정권자들이 또 잘못한 거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나 사교육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못한 건 또 뭐냐면요, 우리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꾸,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자꾸 여러분 나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변하고 저건 저렇게 변하고 와 혼돈의 입시고 막 올해는 뭐하고 재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입시 요강이 어떻게 변하고 막 수능을 어떻게 보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뭐 반영 비율이 어떻고 정시가 어떻고 수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사실 정작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사실 본질은 아주 간단하게 수능 만점 받는 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제일 좋은 학교를 간다라는 게 본질이에요. 물론 비율상의 불합리한 면도 있고 학종이란 제도가 비판을 받는 이유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이렇게 불만 토로하고 여러분들 어그로 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불만을 막 끌어당기면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거기서 시간 소모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불만 토로하고 수능이 어떻고 막 이거 잘못된 거고 올바르지 않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쯤은 어른들 잘못, 하지만 나머지 반은 여러분 잘못이에요. 공부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5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시든 정시든, 선생님 저 수시 쓸까요? 정시 쓸까요? 좋아요. 선생님이 입시 영상을 여러 개를 올리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수시든 정시든 내신은 끝까지 챙기세요. 여러분이 수시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내신은 끝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내신이라는 게 이런 건 아니에요. 수능과 직접 연결돼 있지 않은 과목, 내지는 비교과 활동 이런 것까지 끝까지 챙기라는 건 아닙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중심으로 내신은 끝까지 챙기세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입니다. 물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신은 끝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하나만 고른다면 수학은요. 알겠죠? 그리고 행여나 여러분이 원하건 원치 않건 재수를 하게 됐을 때 3학년 1, 2학기 내신이 엉망이게 되면 재수를 하더라도 선택의 폭이 너무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3, 4등급이고 원하는 대학은 높아서 정시 올인하겠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또 정시철에 다가가면 갈수록 성적은 원하는 대로 오르지 않고 재수는 하기 싫고 그때 수시라도 어디 써볼 걸. 수시는 아직 끝까지 그래도 관문이 아직 넓으니까. 알겠죠? 특히 3, 4등급 애매한 친구들 섣불리 이 수시 버리고 정시 올인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시로 대학 가라, 정시로 대학 가라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눈앞의 학교 내신, 특히 다시 한번 수학은 알겠죠? 끝까지 학교 내신을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고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니까요. 다시 한번 그게 수능 공부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까지 하지 않는 건 저도 이해는 해요. 탐구 과목이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럼 이해합니다. 안 하는 거. 비교과 활동 안 하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만 하나 뼈 때리는 얘기는 이건 맞죠. 물론 5등급 이하는 수능밖에 답이 없죠. 궁수체로 썼습니다. 맞아요. 수능밖에 답이 없는 거 맞죠. 5등급 이하는. 그래서 수시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등급 이하 친구들은 5등급을 포함한 거죠. 특히 이제 4등급 때는 그래도 어떻게라도 4등급 때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5등급 이하는요. 수능밖에 답이 없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과목들은 내신 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내신 3등급 이하 친구들 가운데서 종합전형 올인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겁니다. 수능은 자신이 없고 근데 종합전형 그래도 내 비교과 좀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거 명백히 살펴보세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입시 강의를 쭉 하면서 이제 재수생 상담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가 최악의 결과냐면 그냥 6학종 어디 중 하나는 붙겠지 내지는 학종 한 5개 쓰고 수능 최저 없는 그냥 교과 전형. 그래서 수능 대비를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학종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객관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몇 등급이면 붙고 몇 등급이면 떨어지고 비교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특히 면접에 의해서도 당락이 또 좌지우지 될 수 있고. 그죠? 더군다나 3등급 이하 친구들이라면 학업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인데 여러분이 그 잘난 비교과로 뭔가 역전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인데 사실상 전부 다 로또급이라고요. 그럼 최악의 결과 지금 뭐예요? 6종합이 다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능 준비는 아예 안 했다? 그럼 이제 수능 뭐 보면 뻔하죠. 5등급 이하 성적 나온 상태에서 수시는 다 떨어지고 이제 워낙 많이 봐서요. 이런 경우를.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수요. 신중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6종합 쓰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걸 보세요. 냉정하게 자신의 성적과 비교과를 살펴보세요. 정말 대학이 원하는 인재인지. 여러분 고등학교 학교 선배님의 여러분과 비슷한 내신 성적을 가진 선배님이 학종으로 어딜 갔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3, 4등급 선배님이 인서울에 꽤 괜찮은 학교들을 많이 갔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거꾸로 말해 모든 3, 4등급 선배님들이 상당수 비율이 종합전형으로 좋은 학교를 갔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비교과 이렇게 돼가지고 종합전형 어디는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무르게 생각하다가 6종합 다 떨어지고 수능 준비는 안 돼 있고 갈 때는 전문대밖에 없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시 정시 준비하려면 또 이거 1년 허송세월 보내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 내신이 이제 또 4등급 이하 이렇게 된 친구들 가운데서 이제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그러면 수시 전형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논술밖에 없죠. 자, 논술 올인하는 친구들 또 잘 보세요. 논술 학원 지금 언제부터 다니는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에 필요한 게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여러분 고1, 2 때 성적 말고요.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3합 9 이내인데 써놨죠. 이것도 봐준 거예요. 각 대학들의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들의 수능 최저를 이렇게 살펴보면 만만치 않을 뿐더러 아직 재수생도 섞여 있지 않은 6, 9평 성적도 아니잖아요. 또 수능은 변수가 또 발생하고. 그죠? 물론 인문 논술은 3월 혹은 그 이전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면 좋은 건 누가 몰라요. 논술 선생님들 다 그때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술학원만 길바닥에 이 시간 버려가면서 논술학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수능 성적은 오르지 않는데 수능 성적 올리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논술 올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논술 올인해야겠다는 친구들조차도 냉정하게 자기 성적을 보고 일단 공부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번째. 이제 수능은 안 될 것 같고 내신도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적성에 올인하겠다는 친구들도 이제 생겨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으면 적성학원, 적성 문제집 이런 얘기 하는데 적성 대비는요. 선생님 적성학원 이미 올려놨지만 수능 대비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적성 대비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초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특히 또 요즘 수능 유형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성학원 어디 다니냐, 적성 문제집 뭘 푸냐 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지금 수능 준비를 철저하라는 얘기를 방금 논술에서도 얘기를 했고 적성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눈앞에 공부를 소홀히 하고 뭘 어떻게 적성이란 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건 10,000번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물어봐서. 적성학원은 막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적성 시즌이 돼가지고 시험을 앞두고 뭐 이제 이 기출문제 혹은 약간의 팁, 문제를 푸는 팁 이런 것들은 막판에 파이널만 들어도 돼요. 알겠죠? 일단 여러분 우직하게 앉아서 선택의 폭을 넓혀가면서 공부하셔야죠. 마지막 이제 역전을 꿈꾸고 있는 정시 올인하는 친구들이요. 좋습니다. 정시 올인. 자기 성적이 지금 내신은 혹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낮고 목표는 정말 높고 혹은 이제 내신 자체가 아예 낮아버린 친구들. 그죠? 그런 친구들 이제 할 수 있는 게 정시 올인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 하루 12시간 공부는 기본입니다. 수업 시간하고 자기 공부 포함해서. 물론 고3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는 수업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자습을 허용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좀 안타깝죠? 많이 물어봅니다. 저에게도.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안타까운 마음 느껴집니다. 근데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을 보면 전부 다 무슨 재수생일 것 같아요? 일반고 다니면서도 뭐 자사고도 있긴 하지만 자신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힘들고 정시론을 올인하기에 좀 어려운 것도 이해는 해요. 선생님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죠? 근데 뭘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즉 역전은 정말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악 물고 공부만 하세요. 성적 상승 정말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계정, 뭐 SNS 하는 거 다 없애버리세요. 이것저것 하면서 뭘 역전을 해요? 역전하겠다면서요.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뒤에 뒤쳐져 있잖아요. 역전하고 싶다면서요. 그럼 이미 앞에 앞서 있는 친구들은 놀고 있나요? 아주 당연한 진리잖아요. 할 거 다 하면서 뭐 어떡하겠다고요. 없애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커요. 저도 어른이고 심지어 저도 사교육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 정말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사석에서는 정말 욕이 나와요. 유튜브든 어디든 아, 입시 제도가 막 무슨 뭐 어쩌고 하면서 여러분들 어그로 끌면서 공부해야 될 그 시간에 막 그런 걸 보게 만들고 여러분들 막 불만 토로하는 공간의 장이 되는 거죠. 큰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끼리 가는 뭐 네이버든 이런 데 가면 카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서 댓글놀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하건 수시 비율이 어떻고 정시 비율이 어떻건 끝까지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고민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고민할 시간도 사치예요. 사치. 개별적인 사연을 들어보면 안타깝죠? 왜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도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수능은 그런 거 이해 안 해주잖아요. 결과만 남지. 그러니까 수능 자체가 냉정하니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고민할 시간에 공부하세요. 알겠죠?